아버지, 저 아직 못한 말이 있어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평생 말이 없었던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입을 떨었습니다. 그 입술이 전하려던 말은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말이었죠. 눈을 감아가던 그 순간 아버지는 아주 느린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가족들은 아무도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은 알게 되실 거예요. 아버지가 마지막 남긴 말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아침 햇살이 병실 창가를 천천히 비추고 있었어요. 산소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고 김병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누워 있었죠. 나이가 들며 몸은 많이 수척해졌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움직였어요. 병수의 눈빛은 오래전부터 세상을 향해 닫혀 있는 듯 했어요. 가족들은 그 모습에 익숙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무표정함이 조금 두려워졌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아들 김도윤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지만 병수는 눈길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도윤은 병수 곁 의자에 앉아 손을 가만히 모았어요. 손끝은 약간 떨리고 있었죠. 마음을 꺼내고 싶었지만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감정 표현을 피했고 늘 침묵으로 집을 채웠어요. 칭찬이나 격려라는 말은 들어본 기억이 없었죠. 아버지 오늘도 조용하시네요. 도윤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어요. 병수는 여전히 창밖 나무들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나뭇잎을 흩날리고 있었지만 병실 안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어요. 오래된 시계 초침만이 느릿하게 움직였습니다. 잠시 뒤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어요. 산소 수치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간호사는 짧게 말하고 나갔어요. 병실 공기는 금방이라도 무거운 소식이 떨어질 것처럼 답답했어요. 도윤은 손가락을 천천히 펴고 오므리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어떤 말이든 해보고 싶었지만 병수가 듣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그랬던 것처럼요. 아버지, 저 요즘 좀 힘들어요. 도윤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병수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대답도 없고 눈길도 없고 표정 변화도 없었어요. 아들은 자신이 벽과 대화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지만 도윤은 결국 그 말을 삼켰어요.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며느리 서민정이 들어왔어요. 손에 가져온 도시락 냄새가 은근히 퍼졌죠. 아버님 드실 수 있을까요? 민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병수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끄덕였어요. 그것만이 유일한 반응이었죠. 도윤은 그 작은 움직임을 보고도 마음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오늘도 그는 아버지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실 천장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공기는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이날 도윤은 이상하게 마음이 서늘했어요. 마치 오래된 어떤 관계가 오늘에야 처음 끝을 향해 가는 것 같았죠. 병원 창밖에는 저녁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던 도윤은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짧고 차가웠습니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설명도 없이 전화는 끊겼어요. 도윤은 핸드폰을 든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심장이 서서히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복도를 따라 환한 형광등 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지만 도윤의 시선은
바닥만 향했죠. 병실로 돌아가려다 발걸음이 멈췄어요. 실직 사실을 지금 말해야 할까? 아니면 숨겨야 할까?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뒤엉켰어요. 도윤은 소파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실직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치료비는 갈수록 늘어날 텐데 그걸 감당할 돈이 없었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어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병수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상이 달라지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죠. 도윤은 의자에 조용히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짧은 부름이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병수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릴 뿐이었죠. 도윤은 자신이 혼자라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민정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도윤 씨, 회사 일은 괜찮아요? 그 말에 도윤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그러나 금세 웃는 척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그냥 바빠서 그래. 민정은 깊은 의심의 눈으로 도윤을 바라봤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녀는 도시락을 열고 작은 그릇을 정리했어요. 병수가 식사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죠. 도윤은 아버지의 식탁 위에 놓인 영수증 뭉치를 보았습니다. 최근 병원비 내역이 매일 늘어났고 그 금액은 그의 수입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력감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병원비가... 말을 이어가려다 멈췄어요. 그 문장은 끝내 완성되지 않았어요. 대답이 없을 것이 너무 뻔했기 때문이었어요. 민정은 조용히 도윤 옆자리에 앉았어요. 무슨 일 있어도 제가 도울게요. 그 말이 참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한 사람의 선의가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저녁이 되어 병실 불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병원 바깥에선 바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손을 살짝 잡았다 놓으며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어요. 앞으로 더 힘든 상황이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아버지, 저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에 가까웠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도윤은 병수의 모습을 오래도록 떠올렸어요. 어린 시절 내내 그는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숨기고 살아왔죠. 그런데 지금은 단지 아버지가 떠날까봐 두려웠어요. 밤바람은 차가웠고 병원 건물 불빛은 멀리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천천히 차문을 열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병원 건물을 바라보며 작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늘처럼 말하지 못한 순간이 또 하루 지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병원비 영수증을 정리하려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류 사이에 다른 종이가 하나 끼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오래된 장부였고 손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날짜와 금액이 반복적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처음 보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민정은 고개를 갸웃하며 장부를 한 장씩 넘겼어요. 거기에는 김도윤 교육비, 학원비 지원 같은 문장이 계속 이어져 있었어요. 민정은 순간 멈춰 바라보았어요. 누가 쓴 것인지 명확했죠. 글씨체는 병수가 평소에 쓰던 글자와 같았어요. 며느리가 알던 냉정한 사람과 전혀 다른 기록이었어요. 도윤 씨, 이거 좀 봐. 민정은 조심스레 장부를 건넸어요. 도윤은 장부를 넘기며 숨을 잠시 멈췄어요. 노년이 되기 전 자신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도 누군가 등록금을 도와줬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그것이 아버지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당시 아버지는 늘 말없이 일만 했고 도움을 줬다는 말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죠. 이게 뭐지? 도윤은 장부를 다시 확인했어요. 금액은 적지 않았고 오랜 기간 이어져 있었어요. 그는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민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혹시 아버지가 계속 뭔가 해오셨던 거 아닐까? 도윤은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평생 말이 없었던 사람인데 조용히 도와왔다니 그것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아버지와 너무 달랐어요. 그러나 장부의 날짜와 금액은 분명했어요. 민정은 조용히 병수의 침대 쪽을 바라보았어요. 병수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얼굴은 조금도 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래도 왜 한마디도 않으셨을까? 그 마음속에는 혼란과 서운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도와줬다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늘 이렇게 말없이 살아왔을까? 수십 년 묵은 질문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민정은 다시 장부를 정리하며 묵묵히 가방에 넣었어요. 혹시 아버지가 도윤을 생각했던 방식이던 걸까? 그 말은 답을 찾기 어려운 문장이었어요. 도윤은 천천히 병수 옆으로 다가갔어요. 침대에 누운 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누워 있었어요.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얼마나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을까? 그 질문은 도윤조차 알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봄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었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조용히 떨어지며 미세한 소리를 만들어냈어요. 병원 안은 여전히 적막했죠. 아버지, 혹시... 도윤은 말을 멈췄어요. 말이 길어질수록 아버지의 반응 없는 표정을 보기가 더 어려웠어요. 민정은 조용히 말했어요. 혹시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 말은 공중에 머물다가 천천히 가라앉았어요. 병수의 숨은 규칙적이었지만 어딘가 어려 보였어요. 도윤은 장부를 다시 생각했어요. 그 작은 글자 하나하나가 오히려 큰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평생 말없이 살아온 사람이 남긴 유일한 말 같았어요. 그날 밤 도윤은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되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까지 아버지를 오해한 채 살았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도윤은 천천히 눈을 감으며 속삭였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그 말도 결국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늦은 오후 병원 복도는 조용했어요. 다른 병실에서 들려오는 장비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죠. 도윤은 병수의 침대 옆에서 조용히 책을 넘기고 있었어요. 글을 읽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전혀 다른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며칠 전 발견한 장부 내용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죠. 문득 병수의 숨이 잠깐 불규칙하게 들리는 듯 했어요. 산소호흡기 안내음이 미세하게 울렸고 모니터 숫자가 조금씩 흔들렸어요. 도윤은 순간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도윤은 급히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뒤 간호사가 빠르게 들어왔어요. 호흡이 조금 불안정해졌습니다. 약물 조정이 필요해요. 간호사는 침착하게 처치를 했지만 도윤의 마음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병수는 눈을 감은 채 미세하게 몸을 움찔거렸죠. 얼굴은 전보다 더 창백해 보였어요. 도윤은 침대 옆에 더 가까이 앉았어요. 아버지, 지금은 잠깐이라도 괜찮으셔야 해요. 말은 했지만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잠시 뒤 민정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도윤 씨, 방금 연락받고 왔어. 괜찮아? 그 말에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마 괜찮을 거야. 두 사람의 눈빛은 불안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병수의 몸은 근육 긴장이 살짝 생겼다가 다시 풀어졌어요. 산소호흡기는 일정하되 숨은 여전히 불규칙했어요. 도윤은 문득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가슴속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간호사는 의료진을 부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떴어요. 병실 안공기는 어느 때보다 무겁고 조용했어요. 어두운 병원 방 안에 작은 숨소리만 남아 있었어요. 민정은 도윤 옆에 앉아 병수의 손을 살짝 잡아보았어요. 손끝이 차가웠어요. 혹시 지금이 정말 마지막이면 어떡해? 민정은 무의식적으로 말했지만 그 말은 깊은 두려움을 담고 있었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수의 얼굴만 바라보았어요. 아버지의 눈꺼풀은 아주 천천히 내려와 있었고 호흡도 조금씩 더 느려지고 있었어요. 의료진이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어요. 당장은 위기 상황은 아닙니다만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의료진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분위기는 이미 좋지 않았어요. 의료진이 나간 뒤에도 도윤과 민정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병수의 얼굴은 고통을 견디는 듯 보였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단 한 번이라도 편안한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온 사람에게 이제 와서 편안함을 기대하는 게 맞는지 그조차 확신할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어요. 간간히 자동차 불빛이 창문에 비쳤어요. 병원 안은 여전히 적막했고 밤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어요. 도윤은 침대 옆에서 잠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말없이 일터로 나가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매일 어둑한 시간에 집을 나가고 해가 지면 들어왔어요. 말없이 밥을 먹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던 기억들이 지나갔어요. 아버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 말은 속삭임보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병실 안에서는 크게 울렸어요. 병수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숨결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병실 소파에서 잠을 설쳤어요. 불안함이 계속 마음을 눌렀고 잠을 깰 때마다 병수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아침이 올 때까지 병실의 공기는 무겁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운 아침, 병원은 조용했어요. 긴 밤 동안 잠을 설치며 병수 옆을 지키던 도윤은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간호사가 서류를 한 묶음 들고 들어왔어요. 표정은 조심스럽고 목소리는 낮았어요. 김병수 씨 관련 문서가 나와서 전달드릴 게 있어요. 간호사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어요. 봉투 안에는 보험 관련 서류가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도윤은 처음 보는 서류에 잠시 당황했어요. 봉투를 열어 한 장씩 넘겨보자 익숙한 이름이 보였어요. 수익자 김도윤. 그 한 줄이 도윤의 눈을 붙잡았어요. 이게 뭐죠? 도윤은 문서를 다시 확인했어요. 보험 가입 날짜는 수십 년 전이었고 납입 기록은 꾸준히 이어져 있었어요. 금액은 적지 않았고 장기적으로 묵묵히 유지된 기록이었어요.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오랜 기간 김병수 씨가 유지한 보험이고 모든 수혜자는 도윤 씨로 되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정에 대해 말한 적도 없었고 도움을 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었죠.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수만 원, 수십만 원씩 꾸준히 납입했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민정이 뒤늦게 병실에 들어왔어요. 도윤의 표정은 혼란스러웠고 문서를 뒤적이는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민정아, 이거 좀 봐.
민정은 가까이 다가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놀람으로 크게 흔들렸어요. 이게 아버지가 계속. 민정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윤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과거의 날짜와 금액을 확인했어요. 오랜 기간 이어진 납입 기록들은 마치 누군가의 조용한 목소리 같았어요. 평생 무표정하고 무뚝뚝하던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이런 걸 왜? 그 질문은 공기 속에 천천히 퍼졌어요.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죠. 민정은 장부를 떠올렸어요. 몇 년치 교육비와 생활비가 있었던 그 장부. 그것과 이 보험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니 아버지가 평생 동안 무언가 말없이 지켜온 것이 분명했어요. 간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어요. 사실 예전에 아버님이 저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말은 많이 못하지만 아들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버지가요? 민정은 도윤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녀도 말없이 놀라고 있었어요. 문득 병수의 호흡이 잠시 멈추는 듯 보였어요. 도윤은 급히 침대 쪽으로 다가갔어요. 잠시 뒤 병수의 숨은 다시 이어졌지만 그 흐름은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말로 하지 못했던 건가? 도윤의 마음속에서는 오랜 오해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릴 적엔 말없이 퇴근하던 아버지가 늘 무심하게만 보였어요. 하지만 그 무심함 안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었는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되는 것 같았어요. 민정은 조용히 병수의 손을 잡았어요. 손끝은 차갑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버텨온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 듯 했어요. 아버지, 이걸 저희에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도윤은 천천히 병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마치 이제서야 진짜 아버지를 보는 기분이었어요. 병원 창밖으로 햇살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긴 밤이 지나고 있었지만 도윤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밤이 이제 겨우 끝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오전 내내 병수의 상태는 불안정했어요. 산소호흡기의 수치는 들쑥날쑥했고 모니터의 파형도 예전보다 흐릿하게 움직였어요. 의료진은 지속 관찰을 강조했고 도윤과 민정은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병실 안공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으로 가득했죠. 점심이 조금 지난 시간 병수의 호흡이 갑자기 더 가빠졌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병수 곁으로 급히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지금 버티셔야 해요. 말은 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병수의 눈꺼풀은 느릿하게 흔들리기만 했어요. 바로 그때 의료진이 급히 들어왔고 주변은 혼란스러운 움직임으로 채워졌어요. 호흡이 위험한 수준입니다. 추가 산소 공급하겠습니다. 의료진의 말은 차분했지만 상황은 명백히 위급해 보였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의료진이 움직이는 사이 도윤은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민정은 도윤 옆에서 손을 꼭 잡았어요. 도윤 씨,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래도 지금 치료받고 있으니까. 하지만 민정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병수의 몸은 더 약해져만 갔어요. 의료진은 응급처치를 반복했지만 반응은 뚜렷하게 안정되지 않았어요. 병수의 입술은 마르고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항상 멀리 있는 사람 같았지만 지금은 너무 가까이 있으면서도 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제발 일어나 주세요. 그 말은 절박했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잠시 후 간호사가 도윤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병수가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조금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도윤에게 박혔어요. 머리가 멍해지고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민정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 어떻게? 민정은 속삭였지만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시간은 멈춰버린 듯 고요했고 병실 안은 죽은 듯 조용했어요. 의료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도윤은 천천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저 아직 드릴 말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가시면 저는 말끝을 잇지 못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차올랐어요. 민정은 울음을 삼키며 병수 곁에 다가갔어요. 아버님,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제발. 병수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다 다시 가만히 멈췄어요. 그 작은 흔들림조차 마지막 신호인 듯 보였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어요. 평생 한 번도 표현하지 못했던 말과 감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한 번만이라도 고마웠다고, 사랑했다고 말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마음에 가득했어요. 병수의 숨은 점점 더 얕아졌어요. 의료진은 마지막까지 처치를 이어갔고 민정은 계속 기도하듯 손을 모았어요. 조금 뒤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잠시 시간을 주겠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병실 안엔 세 사람만 남았어요. 도윤은 떨리는 손을 천천히 병수의 얼굴에 가져갔어요. 그 피부는 차가웠고 아주 약한 따뜻함만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 저 아직 못한 말이 있어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하지만 병수는 끝내 눈을 열지 않았어요. 그날 밤 도윤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슬픔이 너무 커서 눈물조차 흐르지 않는 밤이었어요. 밤이 조용히 깊어가고 있었어요. 병원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길게 번지고 있었고 병실 안은 희미한 조명 아래 숨소리만 가늘게 들렸어요. 도윤은 병수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손은 차갑고 약해 보였지만 여전히 생명의 기운이 아주 조금 남아 있었어요. 민정은 소파에서 조용히 눈을 뜨며 병수 쪽을 바라보았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의료진이 다녀갔고 마음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 여전히 귓가에 남아 있었죠. 아버지,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병수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어요. 도윤은 숨이 멎는 듯 가슴이 세게 뛰었어요. 민정, 의료진을. 도윤이 말하려는 순간 병수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도윤은 다시 침대로 다가갔어요. 아버지, 혹시 들리세요?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병수는 미세하게 고개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고 입술이 조금 더 열렸어요. 그리고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하다. 도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잠깐 숨을 들이마시며 병수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병수는 힘겨운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다시 입술을 조금 더 열었어요. 사랑한다. 그 한마디가 병실 안에 천천히 퍼졌어요. 눈물 한 방울이 도윤의 눈가에서 흘러내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사람이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단어였어요. 민정은 입술을 손으로 막았어요. 순간 숨을 멈춘 채 눈을 크게 떴어요. 도윤 씨 들었지? 도윤은 병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가만히 감싸 안았어요. 아버지, 저도 사랑합니다. 병수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도윤의 손가락을 아주 약하게 움켜쥐었어요. 그 손의 힘이 점점 풀리는 동안 병실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도윤은 병수가 떠나는 걸 눈앞에서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평생 들을 수 없었던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붙잡았어요. 민정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병수의 눈꺼풀은 조금씩 내려왔고 숨은 아주 느리게 이어졌어요. 마침내 마지막 숨이 병실 안에서 조용히 멈췄어요. 도윤은 가만히 병수의 손을 쥐며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천천히 자리 잡았어요. 평생 말없이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 한마디는 정말 오랫동안 숨겨왔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은 도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울릴 거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장례식 날 아침,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앞 나무들은 젖은 가지를 떨고 있었고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은 채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도윤은 입구에서 조용히 사람들을 맞으며 몸을 조금 숙였어요. 표정은 침착해 보였지만 눈가에는 밤새 울었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병수의 사진이 영정 앞에 놓여 있었고 그 속 얼굴은 어릴 적 기억하던 모습과 닮아 있었어요. 말이 없던 얼굴, 무표정했던 얼굴, 하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숨어 있었던 얼굴이었어요. 도윤은 사진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은 거의 속삭임이었지만 영정 앞에서는 큰 울림처럼 느껴졌어요. 민정은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어요. 도윤 씨, 아버님 마지막 말씀 정말 소중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어요. 마음속에 병수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계속 떠오르고 있었어요. 장례 절차가 끝나고 가족들은 차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자는 조용히 영정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웃고 계신 것 같아. 도윤은 손자의 어깨를 살짝 감싸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웃음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민정은 장례식이 끝난 뒤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병수가 남긴 기록을 다시 꺼내 보았어요. 오래된 장부 그리고 보험 서류들. 말없이 적어 내려간 글자들은 한 사람의 평생을 보여주는 듯 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도윤은 조용히 문을 닫고 병수의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병수는 말이 없었지만 그의 침묵은 이제 전과 다르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말보다 더 큰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지도 몰랐어요. 장례식장을 나오는 길, 비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어요.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무거웠던 구름이 천천히 걷히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민정과 함께 천천히 걸었어요. 발 아래 젖은 바닥에 구두 소리가 가볍게 울렸어요. 민정아, 앞으로는 아버지가 하던 마음을 내가 이어가고 싶어. 민정은 도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죠. 도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하고 싶었던 문장을 천천히 꺼냈어요. 아버지한테 못한 말들 이제라도 해보려고요. 민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서랍 속에 있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린 시절의 자신과 병수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병수는 카메라를 보지 않은 채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옆에 있는 어린 도윤은 아버지의 팔에 조용히 기대어 있었어요. 아버지, 그때부터 사실 서로 알고 있었던 거죠. 도윤은 사진을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잔잔히 불어왔고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평생 말없이 살아온 사람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남은 사람의 삶을 천천히 바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앞으로도 긴 시간 동안 도윤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울릴 거였어요. 아버지는 평생 말이 없으셨지만 마지막 한마디에 담긴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사랑을 알아가고 너무 늦게 후회하게 되죠.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남겨진 사람들의 삶을 천천히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이어가겠습니다.